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장 애플리케이션 개발 개요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의류 쇼핑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그 아키텍처의 정수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번 장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쇼핑 웹의 전체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안의 핵심인 .env 환경 변수 관리와 MySQL 연동 방식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MVC 패턴과 SSR, CSR 같은 실무 렌더링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발에 앞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보안입니다. DB 호스트 주소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소스 코드에 직접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정보를 분리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테스트, 프로덕션 등 각 환경에 맞춰 설정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만 쏙 빼고 순수 코드만 깃에 업로드할 수 있어 형상 관리 측면에서도 필수적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 .env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 패키지는 env 파일에 기록된 정보를 Node.js의 프로세스 env 객체로 안전하게 로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터미널에서 npm install.env 명령어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직후 프로젝트에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DB 연결 정보를 설정해 봅시다. 화면의 코드는 사용자 레벨에서 환경 변수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명령어입니다. MySQL host를 설정하는데 로컬 PC라면 로컬호스트로, 클라우드라면 RDS 엔드포인트 주소로 설정해 주세요. 설정 후에는 get environment variable 함수로 정보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맥이나 리눅스 혹은 AWS EC2 환경을 사용한다면 bashrc 파일에 직접 설정값을 추가합니다. echo 명령어로 호스트와 사용자 정보 등을 추가한 뒤 소스 bashrc 명령어를 실행해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해 주면 됩니다. 특히 RDS 연동 시에는 실제 엔드포인트 주소를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환경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서버를 띄워볼까요? main.js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node main.js를 입력해보세요. 터미널 로그에 3000번 포트 리스닝 메시지와 MySQL 연결 풀 생성 성공 로그가 뜬다면 정상입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localhost 3000으로 접속하면 우리가 만든 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책임 원칙에 따라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DB를 관리하는 데이터 계층,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 계층, 핵심 로직이 모인 비즈니스 계층, 그리고 화면을 그리는 표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야 유지 보수와 확장이 쉬워집니다. 세부 모듈을 보겠습니다. db.js는 연결 풀을 생성해 성능을 최적화하고 다른 모듈에 DB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osu.js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페이지를 렌더링하고 특히 보안을 위해 비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세션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uscheck.js는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는 isOwner 함수와 상태별 UI를 반환하는 유틸리티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인 main.js는 애플리케이션의 엔트리 포인트로서 정적 파일을 서빙하고 각 기능 모듈로 라우팅을 제어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합니다. 실제 쇼핑 기능은 3가지 모듈이 담당합니다. prod.detail.js는 상품 정보와 리뷰를 보여주고 평점을 계산합니다. cartview.js는 장바구니 관리와 결제 요청을 처리하며 mypage.js는 사용자의 구매 내역과 평가 시스템을 전담합니다. UI 구현에는 2가지 전략을 씁니다. 로그인 같은 인증 페이지는 template.js를 통해 인라인 CSS로 빠르게 그려냅니다. 반면 메인 쇼핑몰 페이지는 style.css라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더 세련된 블루톤의 이커머스 레이아웃을 구현하죠.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동작이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로 전달되면 서버 모듈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DB 쿼리를 날립니다. 그 결과가 다시 브라우저에 응답되어 화면이 갱신되는 일련의 시간 순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main.js 루트 라우터가 가장 먼저 동작합니다.
여기서 어스체크점, 이즈오너를 호출해 세션 정보를 확인하죠. 만약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즉시 /us/로그인 페이지로 사용자를 리다이렉트 시킵니다. 회원 가입은 보안의 집약체입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는 비크립트로 비밀번호를 해싱하여 멤버즈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가입이 끝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흐름을 완성합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드디어 메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서버는 기본적인 HTML 뼈대와 사용자 메뉴인 스테터스 UI를 먼저 전송합니다. 그리고 더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 상품 목록은 비동기 방식으로 로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AJAX 기반의 비동기 로딩이 빛을 발합니다.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에서 cat/api/product 요청을 보내면 DB에서 상품 목록을 가져와 제이슨 형태로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멈춤 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 상세 페이지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즉 SSR 방식을 택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와 보안을 위해 URL 파라미터로 받은 상품 코드를 바탕으로 서버에서 완전한 HTML을 직접 생성하여 브라우저에 뿌려주는 것이죠. 리뷰 시스템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품 정보, 평가 데이터, 회원 정보를 모두 합쳐야 하므로 DB의 조인 연산이 필수적입니다. 서버는 이 데이터를 통합해 평균 평점을 계산하고 별점 이미지를 입힌 HTML을 생성해 보냅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도 매 요청마다 세션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 정보가 서버로 전달되면 인서트 인투 카트 쿼리가 실행되고 결과는 제이슨 응답을 통해 실시간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장바구니 관리는 RESTful API를 따릅니다. 수량이나 사이즈를 고칠 때는 put 메서드를, 아이템을 뺄 때는 delete 메서드를 사용하죠. 작업 후에는 패치카트 아이템즈 함수를 호출해 화면의 특정 부분만 스마트하게 갱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문 처리는 복합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더즈 테이블에 마스터를 생성하고 ORD_아이템즈의 상세 내역을 저장함과 동시에 장바구니의 주문 여부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바구니를 비워야 합니다. 데이터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죠. 마이페이지는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get 마이페이지 요청이 들어오면 회원 정보 조회는 물론 구매 내역을 최신순으로 정렬하는 그룹화 로직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통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문 내역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오더즈, ORD 아이템즈, 프로덕츠, 프로드 이벌즈까지 무려 4개 이상의 테이블을 엮는 다중 조인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산 물건이 무엇인지, 평가는 남겼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본인이 산 물건에 대해서만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을 가집니다. 포스트와 딜리트 메서드를 적절히 활용해 DB의 프로드 이벌즈 테이블을 조작하며 모든 과정은 비동기 응답 후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여 즉각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구조는 MVC 아키텍처라는 거대한 틀 안에 있습니다. 데이터 계층인 모델, UI를 담당하는 뷰,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명확히 분리되어 동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렌더링을 씁니다. 보안이 중요한 곳은 서버에서, 빠른 반응이 필요한 곳은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죠. 여기에 DB 연결 풀과 정적 캐싱까지 더해져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완성은 보안입니다. 세션 기반의 인증, 비크립트 암호화, SQL 인젝션을 막는 파라미터화된 쿼리, 그리고 사용자별 철저한 권한 분리까지. 우리가 배운 이 보안 설계 원칙들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핵심 지식입니다. 자, 이것으로 6장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전체 구조 분석을 마칩니다.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분석한 이 흐름을 실제 소스 코드로 하나하나 구현해 볼 것입니다. 오늘 배운 아키텍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